안녕하세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8기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한국을 세계 알리는 방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방크를 통해서 평범한 한 청년을 넘어서 바로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8기 메타버스 외교관이 선발되신 분이 누구인지 볼까요? 자, 여기 고마라는 분부터 강하인, 강은지 분부터 175번 황주환님까지. 와, 정말 많이 함께 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지구촌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한국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동기분들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잠깐 여러분들 이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 당당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외교관은 외교부에서 임명하죠? 근데 우리는 메타버스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이 있는데 왜 메타버스 외교가 필요하지?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 필요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까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외교관이 외교관으로서만 전 세계에 한국 알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외교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관 이상으로 한국을 전 세계 홍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 디지털 상에서도 외교관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는 외교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크에서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외교관을 시작했죠. 최초이다 보니까 창의적이에요. 왜냐면 남들이 할 수 있지 않은 걸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최초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독창적이고요. 또 우리는 디지털 메타버스 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동적이고, 또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디지털 메타버스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활동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 활동이요, 전 세계 최초이자 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능동적이고 세계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세계 최초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능동적이고 세계적인 이 활동에 대해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자, 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혹시 외교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 외교관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에 대사관과 총영사관과 대표부가 있어요. 총 167곳에 우리 대사관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약 2,000명 외국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외국인들, 지금 한 80억 정도 되죠. 자, 80억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한 2,000명 외교관들이 한국 알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도요, 이 메타버스 디지털 영역에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2,000명 외교관조차도 없어요. 자, 세계 인구가 약 80명인데 그리고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 되는데요. 이 중에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메타버스 한 플랫폼에서만 3억 명이 가입돼 있어요. 또 월 1억 6천만 명이 또 활동하고 있고요. 자,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는요, 미국의 10대 어린이들한테 선물했는데요, 현실 친구보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전 세계 많은 10대들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외교관이 그 메타버스 안에도 필요하겠죠. 메타버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디지털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안에서 대사관을 설립해서 활동하는 것만큼 가상세계 안에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외교가 필요할까요? 자, 메타버스 외교가 필요한 것처럼 그 전에 왜 외교가 필요할까요? 자,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아픈 경험이 있죠. 바로 1905년 11월 17일, 여러분 이날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우리나라 외교
권리가 빼앗긴 해죠. 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외교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일사늑약을 체결한 장소가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덕수궁 증명전이에요. 이 덕수궁 증명전에서 체결한 조율이 바로 일사늑약이죠. 자, 일사늑약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고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사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정말 늑약이죠. 이렇게 일본은 한국을 침하기 전에, 식민지하기 전에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의 어떤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 바로 외교 권리를 빼앗았어요.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일본에 의해서만 전파가 돼요. 그리고 잘못된 내용도 퍼지게 되었죠. 정말 비참한 일이지만 한국의 목소리는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외교관이 없으니까, 외교 권리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외교 권리가 뺏겼었을 때 그때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활동하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의 대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8기가 아니라 바로 10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의미가 있는 활동이죠. 나라가 외교관이 없었을 때 바로 본인이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올바른 목소리를 전파했던 분, 바로 의병과 해그 특사와 호멀버트와 이대희와 김교시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전 여러분들한테 의병을 한번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도 같은 나이입니다. 10대 10대 분들이죠. 아까 말한 것 1905년 일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 권리가 박탈당했죠. 그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뿌렸어요.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는 것은 한국에 도움되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는 사이에 전 세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인들한테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1907년 외신기자 맥킨지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보니까 일본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10대 10대들 군인도 아니고 자발적인 군인 의병이죠. 자발적으로 일본 제국과 싸우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죠. 그때 이성적인 기자로서 도저히 이 사실을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했죠.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이긴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눈앞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아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정신입니다. 어차피 죽겠죠.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위대한 선배님 의병문은 이렇게 이 정도의 어린 나이에 이 정도 위대한 가치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맥킨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히 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전 여기서 세 가지 맥킨지라는 기자가 남긴 문장에 지금도 감동이 다가옵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자, 100년 전 여러분 또래 우리 위대한 선배님은 자기 인생의 역사의 무대에 주어진 한 명의 외국인한테 이러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롱한 눈초리,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이런 인식을 준 거는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바로 평범한 10대, 20대 정규 군인도 아니라 의병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한국인은 일본과 싸우고 있다, 저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을 우리는
막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진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와 애국심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활동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외국인이라도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한국인들 자신만만한 미소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100년 후에 또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의병들한테 느꼈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와 애국심을 계승하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활동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맥킨지는 이 의병 인터뷰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자가 돼요. 그래서 강복 이후에는 바로 한국 정부가 맥킨지한테 외국인 독립운동가로 훈장을 주게 되죠. 결국 우리들의 평범한 의병들 활동은 외국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한테 모두가 다 한국을 홍보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앞에 주어진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단 한 명의 맥킨지라도 눈앞에 주었을 때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시기죠. 1907년이에요. 이번에는 고종 황제가 임명한 특사단이죠. 바로 이상설, 이종, 이휘종이에요. 이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활동이 바로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서 입장해서 연설하는 거였는데, 일본의 방해로 이들은 만국 평화회의에 입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 밖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찾아가면서 일본 한국의 침략을 고발했고요. 1905년 강압적으로 한국의 외교 권리를 빼앗던 일사늑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들은 결코 만국 평화회의장에서 연설하는 역할은 못했지만 바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만나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했고, 이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외국 신문에 일면 등장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외국 신문 일면에 등장한 이상설, 이휘종, 이들의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아까 의병들의 모습도 영롱한 눈빛,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이 보이는데, 이 동일하게 헤이그 특사의 모습도 이 신문의 일면에, 오늘날도 한국 외교관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CNN, BBC 일면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나라가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참한 순간에서도 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파했고, 그 활동이 이렇게 신문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자,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침략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들의 활동을 소개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일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어느 날 뉴스에 타임지 표지 모델로 올해 K-팝 스타죠. 방탄소년단을 보았습니다. 대단하죠. 젊은 청년이 세계적인 언론사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보통 이 표지 모델로 뭐 해외 유명한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 CEO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만 등장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20대 청년들이 나왔어요. 전 근데 이들 방탄소년단 K-팝 스타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100년 전 외신 일면에 실렸던 우리 헤이그 특사를 보았습니다. 눈 떠보니까 일제강점기 임박해서 나라를 뺏긴 상황이에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라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꿈보다 나라를 되찾는 일에 헌신했던 헤이그 특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21세기예요. 스마트폰 하나로 자기 꿈만 있으면 전 세계인들한테 노래를 통해서 기쁨 줄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헤이그 특사가 지금 태어났으면 동일하게 타임지 표지 모델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통해서 바로 방탄소년단을 100년 전 헤이그 특사 자리에 한번 보내버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헤이그 특사를 지금 이 시대에 한번 타임지 모델을 해봤습니다. 그때 자기 목숨을 던지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헤이그 특사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분야에서 아마 세계 최고의 외교관으로서 정치가로서 아마 타임지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음악 잡지에 우리 한국의 K-팝 스타죠, 블랙핑크가 등장했습니다. 자, 전 그때 이 블랙핑크와 동일한 시대였던 우리 의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병이 또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블랙핑크 못지않게 이 롤링스톤즈가 음악 분야의 최고의 잡지였던 것처럼 그 표지모에 등장했던 블랙핑크처럼 이 의병들도 지금 오늘날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활동하지 않았을까? 전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우리 역사 살려서 다닐까요? 자, 전 이렇게 해서 의병과 헤이그 특사를 우리 위대한 디지털 메타버스 교관 선배님이라고 칭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길을 계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분이시죠? 이번은 외국인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인도 아닌데 전 세계에 일본의 가짜 뉴스 막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자, 특히 이분은 정말 훌륭하게도 한국에 영어 교사로 왔었어요. 영어 교사로 와서 청년들 가르치다가 이제 한국인들한테 영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웠고 한글을 배웠어요. 한국말 배우다 보니까 한국 역사를 공부했고요. 한국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한국은 역사가 없다, 뭐 중국이 식민주의다, 야만국이다, 가짜 뉴스를 뿌린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이건 가짜 뉴스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 세계에 일본이 퍼뜨렸던 가짜 뉴스가 아니라 본인이 전 세계 올바른 우리나라 역사 알리기 위해서 무려 저 시대 100년 전에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20권에 달하는 뭔가 304편의 논문과 기고문을 만들어서 해외 언론에 기고를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헤이그 특사로서 또 일본의 어떤 침략을 고발하고요. 또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특히 이분 훌륭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전 세계에 일본에 의해서 한국을 비하했을 때 치열하게 싸웠어요. 항해선을 보내고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도 일본과 중국의 역사고 앞에서 한국의 편을 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년 전에 그냥 한국이 어두웠을 때, 힘들었을 때 우리 편을 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 진실을 알고 헌재했던 분이죠. 자, 저는 그래서 우연히 바로 이분이야말로 오늘날의
한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바로 한국 홍보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을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전 세계에 잘못 알려진 역사책을 바꾸기 헌신했고요. 또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진실하는 헌신했습니다. 자, 이분의 이력서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해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을 기고했는데요. 바로 뉴욕타임즈에 한국어 얼마나 우수한 정보했고요. 또 외국인이지만 한글 교과서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세계 지리 역사라는 분야에서 한글 교과서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한테 전파했죠. 또 독립신문을 영어로 만들었고요. 아리랑을 서양식 음기로 최초로 홍보하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데요. 미국 월간지에 바로 한국의 찬란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후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자, 오늘날에도 해외 유명한 언론사에 해외 많은 언론사에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시대 때 바로 미국 월간지에 한국 역사를 모르는 또는 일본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올바로 바꾸기 위해서 헌신했죠. 특히 이분은 또 해외에서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당당하게 항의사항을 보내야 되겠죠.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 야만국이라고 비하했다면 한국 야만국이 아니라고 찬란 역사가 있다고 홍보했던 분이죠. 자, 이분의 활동 내용을 제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배님이니까 바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대단하시죠? 의병과 해역텍 사이에서 호머 헐버트 또한 우리 위대한 선배님입니다. 여기 또 우리 선배님 계시는데요. 바로 일본 전 세계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근데 그 가짜 뉴스 중에서는 우리의 지리적인 위치를 활용을 해서 한국이 완전히 전 세계에 잘못 홍보되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인들한테, 세계인들한테 한반도의 지역적 위치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은 한반도, 반도라는 지역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이 되는 것은 숙명이며 조선인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개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 역사가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라는 위치 때문에 반도라서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죠. 그때 누가 했을까요? 바로 지리교사. 잘못된 지리에 대한 관점은 이 지리교사가 그 일을 고칠 수 있겠죠. 총칼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지리교사로서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다고? 그럼 똑같은 반도국가였던 서양에 바로 이탈리아는, 그리스는, 이탈리아 또한 반도였지만 로마 문명을 창조했고 그리스 또한 반도였지만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일본의 가짜뉴스입니다. 바로 한국은 반도라서 서구 문명을 창조하고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되었던 이탈리아와 그리스처럼 한국 또한 아시아 문명의 중심이 될 거라고 이렇게 조선의 젊은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6대주 나라 항구라고. 한반도는 동부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부아시아 중심의 심장이라고.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전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라고. 지금 들어봐도 이거 너무 이거는 위대한 꿈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바로 100년 전에 이 말했던 바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였죠. 이렇게 김교 선생님은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들한테 바로 한반도가 세계 최고의 축복만 나라면서 그 한반도의 이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문명을 창조하라고. 그리고 이 김교 선생님의 수업 때 바로 앞에 들었던 학생이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위대한 마라톤 선수 송기정입니다. 여러분 송기정 선수 아시죠? 바로 그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스승의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역량을 발휘했죠. 자, 지금도 100년 전과 비슷하게 구글에서 우리 한국을 검색하면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서해, 동해, 남해가 작은 영토가 아니라 이렇게 웅대한 우리 바다 형태로 보여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구에서는 지도는 우리나라가 극동의 작은 나라로 비춰지지만 이렇게 한국이 세계 지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박차고 중국을 박차고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100년 전 김교 선생님의 뜻을 구현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서구의 그리스와 로마 문명처럼 바로 아시아의 한국이 반도국가라서 문명을 창조할 거라는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을 한번 보여주는 영상을 볼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자, 그럼 100년 전에 바로 김교희 선생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활동해 볼까요? 자, 이제 또 여러분들 마지막 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위대한 선배님이시죠. 이분이 정말로 또 위대하신 게 바로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먼저 하신 분이에요. 바로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당할 때, 힘들었을 때 본인이 외교관도 아니면서 외교관으로서, 대사도 아니면서 대사로서 온몸으로 동포를 보호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 이민온 동포들 무려 거의 800명 가까이 동포들한테 진짜 외교관 역할을 해서 지금도 아주 위대한 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어떤 분일까 이분이? 바로 이분은 바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우리 동포들이 어떤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 일본 외교관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마 일본 외교관이 미국에서도 이 동포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식으로 했겠죠. 그때 이 선생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절대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는 단체를 만들어서 절대로 우리가 힘을 뭉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일본 영사관부터 한국인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국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몸으로 또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한글 학교를 만들었고요. 또 월간지를 만들어서 독립의지를 만들었고요. 또 독립의지를 키웠고요. 또 우리 한글을 세계에 알렸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을 또 지원하고 또 담당했습니다. 자, 이분이 정말로 위대한 게 뭐냐면 정말로 외교관을 뽑았을 때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본인이 진짜 외교관으로서 대사로서 온몸으로 타이틀 없이도 동포들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우리는 되겠죠?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외교관 아니지만 대사는 아니지만 타이틀에 상관없이 온몸을 다해서 외교관 대사 그 이상 활동했던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 아닐까요? 자, 바로 100년 전 그렇게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 세계에 가짜 뉴스가 퍼진 상황에서도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진실을 홍보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분의 뜻을 우리는 개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의 뜻을 개성했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날 강복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한류팬이 2억 명에 달할 만큼 문화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17년이죠. 뉴욕 타임즈에서 북한, 그 당시 북한이 미사일 때문에 유명했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북한조차도 이렇게 미국인들한테 북한의 위치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점찍은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위치를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이 북한에 있대요. 또는 호주에, 또는 뭐 대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인도네시아에 북한이 있대요. 이렇게 단 37%만 북한의 위치를 맞췄죠. 자,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석박사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반도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외국인들조차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모습을 그리는 모양인데요. 독도도 모르고 우리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그리죠. 자,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떠오르는 걸 무엇이 물었더니 바로 방탄소년단, K-팝 스타들이죠. 그리고 한국 음식, 현대문화, 삼성 LG 스마트폰, IT 기술, 드라마예요. 이영미 한류편이 있는데 이들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나라 미용과 드라마, 패션에 대해서 검색해요.
한국에 관심은 많지만 그들이 관심 있는 건 한류예요. 한류 중에서 특히 바로 K-pop 스타, 드라마, 연예인이에요. 즉 한류가 한국 역사는 아닌 거죠. 우리는 한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려진 상황인데요. 우리 한국 역사가 근데 어떻게 소개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제보가 내용인데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개된 한국관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한국의 코리아 이름이 없고 마치 중국 영토인 것처럼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최근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거죠. 좀 황당하죠. 또 저한테 편지입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한국에 관한 책을 읽게 했는데 그 책이 내용이 한국은 중국에 속글에 되어 있었고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미국 수업 시간에서 이제 이 책까지 공부할 텐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편지 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잖아. 그리고 일본 지배가 되었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교과서 볼까요? 이게 미국 교과서인데요. 첫 줄이 주어가 중국이에요. 아니 한국에서 소개할 때는 주어가 한국이 되잖아요. 일본 소개할 때 주어가 일본이고 중국을 소개할 때 주어가 중국인데 한국을 소개할 때 주어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차이나 컨트롤 중국 한국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during the Tang Dynasty 중국 당 나왔대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뭐야 클로니가? 식민지죠. 당 나왔대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였대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당 나왔대 한 번 더 식민지. 이 중국의 식민지를 전전하다가 1910년도 일본이 지배했대요. 바로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을 때 퍼뜨렸던 가짜 뉴스가 지금 오늘날 그대로 해외 교과서에 여전히 퍼져 있는 거죠. 옥스퍼드 교과서예요. 고글백제 신라시기 때 한국이 다 중국 거였대요. 여기 보시면 3세기 3세기 때 바로 한국이 다 중국 거였대요. 그러고 보시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캐나다 장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전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1910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 지배가 되었다. 그리고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전에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가짜 뉴스가 여전히 전 세계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퍼져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에 유학 중인 학생이에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 충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 축제가 나온 거죠. 일본 교과서가 아닌 일본 교실이 아닙니다. 호주 교과서 호주 교실인데 답을 동해가 아닌 일본이라 적었고 동해라고 적으면 교과서가 맞지 네가 맞겠냐는 식으로 답을 틀리게 했대요. 진짜 황당한 일이죠. 시험 문제 볼까요? 이렇게 일본이라고 해놓고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 축제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동해 일본의 부분은요 1910년도에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상에서 처음 회의를 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였으니까 의견이 없었겠죠. 그래서 일본인이 대신 나가서 바로 바다 이름 정한 회의 때 우리가 써왔던 동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일본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다 퍼진 거죠. 저 정말 이상한 게도 이렇게 어떻게 시험 문제까지도 이렇게 이걸 했을까? 일본 교과서가 아니고 해외 교과서에 이 다른 나라 바다 이름 문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도 넣게 한 이유는 바로 일본 로비 때문이죠. 이 동해 일본해가 되면 독도가 다케시마 혼박이 편하니까요. 왜 한국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바로 서커스 타는 코끼리라고 보고 싶어요. 바로 코끼리가 있잖아요. 원래 성인 남자 100kg의 거구를 걷대줄 수 있는데 유독 서커스 탄에 있으면 이는 못 써요. 왜일까요? 조련사가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바로 힘이 없었을 때 조그만 말뚝에 밧줄을 묶어놔요. 어린 코끼리는 아무리 시도해도 그 밧줄을 못 긋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머릿속에는 실패의 기억이 각인돼요. 문제는 코끼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성인 남자 조련사 10명을 걷더니 들 수 있지만 유년 시절에 조련사에 의해서 각인되었던 실패 기억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조련사에 말다르게 됐죠. 바로 그게 우리 한국의 상황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영토 빼앗기 이전에 바로 우리 역사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전 세계에 가짜뉴스 뿌렸어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 지배한 거다.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 지배한 거다. 이런 내용을 영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이제 강점기 한 번의 역사로 인해서 바로 우리 유관의 역사가 다 문화가 없는 역사가 없는 역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본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홍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외 교과서 보시면 유독 우리 찰나의 역사보다는 외침과 침략이 반복되어 있어요. 마치 일본이 지배가 합리화했던 것처럼 한국은
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로의 역사로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지금 21세기 바로 우리가 독립운동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병들처럼 바로 유관순처럼 바로 총칼이 아니라 전 세계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는 것이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아니었을까요? 일본은 지금도 독도에 대해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죠.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기 전에 맨 처음 뺏어선 땅입니다. 자, 이런 일본이 지금도 독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는 여전히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독도에 바로 유관순 열사의 심장에 한번 심전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가슴속에서는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인 식민지에 맞섰던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우리 역사와 영토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처럼 바로 우리가 독도를 가슴에 품고 전 세계에 우리 역사와 문화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UN 사이트에서 독일 일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윤봉길 의사처럼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이라고 하는 윤봉길 의사는 아마 동해를 올바로 홍보하기 노력했겠죠. 구글 사이트에서 독도 다케시마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안중사처럼 우리나라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해외 정부 사이트에서 독도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유관순 열사가 지금 태어났다 그러면 바로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 한국 역사 문화 홍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강복이 되었잖아요. 이제 일본이 역사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만리장성 위치죠. 만리장성이 중국의 대표한 문화유산인데 원래는 북경 근처의 베이지 사대간이 끝인데요. 30년 걸쳐서 바로 우리나라 여기까지 넘어서 평안까지 만리장성이 있다고. 즉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우리가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가 다 중국 역사라고, 심지어 고구려의 성을 중국의 성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고구려의 성이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왜곡을 시켜서 이렇게 북한 영토까지도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 역사 알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21세 의병으로서 다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강복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한국 홍보할 필요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걸로 바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죠. 옥스퍼드 사전에 해외 유명 사전에 우리 한복이 등재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시 한복이 중국이 명나라 한푸라고 홍보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먼저 홍보할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대에게 홍보하기 전에 먼저 한복이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옥스퍼드 콜린스에 건의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방크형을 통해서 최초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생 학생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이렇게 건의해서 시정이 되게 했고요. 또 중학교 학생도 편지 보냈고 대학교 학생이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우리 문화유산을 등재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잘못되어 있을 때 건의해서 김치를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잘못되었을 때 홍보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요,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과서에 우리 독도와 동해가 표기 안 되어 있을 때 독도 동해를 표기하게 했고요. 우리 역사의 잘못된 부분도 방회원이 건의해서 하버드 교과서를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길 같은 부분도 이렇게 시정을 했고요. 또 고등학생 학생이 바로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방크활동 통해서 해외 웹사이트에 건의해서 시정을 했죠. 또 고등학생 학생이 해외 외신 사이트에서 일본의 부분을 시정을 했죠.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서 잘못 나온 부분을, 웹사이트 부분을 방크원들 건의했죠. 특별히 저희한테는 이렇게 홈알버트처럼 이렇게 맥킨지처럼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를 도왔던 외국인들처럼 오늘날에도 2억 명의 한류 팬들이 우리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 방크 회원들이, 여러분 메타버스 외교관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한류 팬들한테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고 과거 호버 알버트와 맥킨지가 우리 함께 했던 것처럼 2억 명 한류 팬이 우리와 함께 한국 역사를 홍보했다 그러면 대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사귀어서 그 친구와 함께 제2의 호모 알버트로 제2의 맥킨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겠죠. 우리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케이팝 팬들이 전세계 편지 보내서 일본의 표기를 동일로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 얘기들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랑 동일하게 이렇게 침략받았던 아픔이 있는 폴란드라든지 그런 나라 사람들한테 동참을 호소해서 또 그 사이트를 또 시정을 했고요. 또 러시아, 영국, 각 나라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알리고 있고요. 또 미국의 K-팝 팬들과 함께 한국 역사 문화를 교과서에 앉는 한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친구처럼 K-팝 팬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또 독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교과서에 한국이 잘못 나와 있다고 한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국인들한테 한국 역사 문화를 알려서 바로 그들의 손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라든지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다 받았죠? 방크에서는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바른 자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하고 있는데요. 무려 200가지 홍보물 무려 200만 부 이상을 전 세계 초중고기 배포를 해서 교과서에 잘못 나와 있던 다케시마 또는 일본해를 독도 동해로 또 한국은 중국의 속국 식민지라 나왔던 부분을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되어 있는 자료 만들어서 교과서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수천만 원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방크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활동으로 잘못된 내용을 고쳤다는 연락이 왔고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해달라고 왔습니다. 바로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 교과 출판사에서 바뀐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국제기구 지원 아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역사를 간 아니지만 역사를 만든 활동을 했던 거에 대한 산 증인이죠. 이렇게 해외 그 유명한 지도회사에서 방크 회원들 활동으로 일본의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했고 동일하고 표기하겠다. 방크의 주장이 일본의 주장보다 더 맞는 것 같다고. 새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동일 표하고 있다고. 마지막에 인더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후 전쟁에 승리한 한국인 내우심이라고. 인더엔드 더 내셔널 프라이드 오브 코리안 피플에서 클리어 윤언하고. 이렇게 바로 100년 전에 독립운동의 끝을 개성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6개월 동안 제가 편지를 보내서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는 내용이 사라지고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니까 전 세계인들한테 올바른 내용이 전파가 되었고 또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이어지겠죠. 바로 우리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고치고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알려나가면서 바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역사는 무엇인가요? 바로 100년 전 일본과 의해서 잘못된 가짜뉴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80억 세계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죠. 특히 바로 100년 전 외교관이 뺏었을 때, 몇 개 뺏었을 때 목숨 걸고 내가 외교관이다, 내가 대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 영역에서 이제 문화원도 지을 수 있고 대사관도 지을 수 있어요. 80억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작 2,000명의 외교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 메타버스 안에서 대사관을 짓고 문화원을 지어서 전 세계인들을 초청할 수 있고 또 그들한테 한국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말로 이리언님께서 했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대사관을 지어서 외교관으로서 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한국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되어 있던 부분이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바뀔 것처럼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한국은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믿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우리나라 역사를 심어나갈 수 있는 중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디지털 메타버스 최초이자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바로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 꿈을 계승한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뜻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볼까요? 1907년 여러분 선배님입니다. 의병 교육가 김교신 세계 지도를 뒤져봐라. 한반도는 아시아의 중심이다. 그리고 호모알버트, 그다음 이상선 이준 이종, 그리고 이대현 선생님 이분들 뜻을 계승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바로 한 달 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당당하게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앞으로 이분 뜻을 계승해서 활동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완수하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